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엄마 이야기는 말로 꺼내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적어두지 않으면 이 기억들은 엄마와 함께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아주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항상 저보다 늦게 밥을 드셨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 밥상에는 늘 같은 풍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동생, 그리고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희가 밥을 먹기 시작한 뒤에야 주방과 밥상을 오가셨습니다. 엄마도 같이 먹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늘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엄마는 아직 안 배고파. 그 말이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습니다. 제가 다 먹고 난 뒤에도 엄마는 바로 앉지 않으셨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부족한 반찬을 채우고 국이 식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때 엄마 앞에 놓인 밥은 항상 식어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니까. 엄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배부름이 아니라 참음에 가까웠던 말이었습니다. 외식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엄마는 접시를 나눠주고 고기를 구워주고 반찬을 챙겨주느라 정작 본인은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요? 그러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집에 가서 먹어도 돼.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가 늦게 먹는 이유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걸. 그게 엄마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엄마 나름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그저 밥이 차려져 있는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점점 집에서 밥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간다며 먼저 나가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저녁을 건너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밥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안 먹고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잠시 멈칫하시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셨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날의 밥상은 아무도 앉지 않은 채 한참을 식어 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해주신 반찬이 싫어졌습니다. 짜다. 울리다. 또 이거냐는 말이 입 밖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 말이 엄마 마음에 어떻게 박혔는지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제 말에 아무 대꾸 없이 밥상을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엄마는 저보다 늦게 밥을 드셨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급히 차린 밥상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성의 없어 보여요. 그 말이 떨어진 뒤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다시 데우러 가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끝내 밥을 다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간 뒤 몰래 문틈으로 본 장면이 있습니다. 엄마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은 밥을 천천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반찬은 거의 남아 있었고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불편해서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을 외면한 순간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엄마는 제게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지도 섭섭함을 표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밥을 차리고 저보다 늦게 드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그날 이후 조금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집을 떠나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유가 좋았습니다. 누가 밥 먹으라고 부르지도 않고 언제 먹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질문이 예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전에는 귀찮게 느껴지던 말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잠깐 들를 일이 있던 날 저녁 시간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식탁에는 엄마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놓인 밥은 역시나 식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드세요? 제가 묻자 엄마는 잠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까봐 기다렸지.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반찬통에는 조금씩만 벌어진 음식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에 제대로 드시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하루를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늦게 먹는 이유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늘 누군가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혼자 앉아 계시던 엄마의 뒷모습만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엄마가 언제 어떻게 밥을 먹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밥상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에게 전화가 오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엄마는 잠시 멈췄다가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응, 먹었지. 하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통화를 길게 하지 않아도 밥 먹을 시간엔 끊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덜 늦게 밥을 드셨으면 해서요.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늘은 밥이 잘 안 넘어가네.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급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많이 불규칙하셨네요.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제 쪽을 슬쩍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제가 죄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다 먹고 치우고 나서야 엄마 마음이 편했어.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밥은 늘 나중이었고 자식의 하루가 먼저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상이 차려지자마자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지금 같이 먹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같이 숟가락을 들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게 그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밥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집에 내려갔고 전화할 때마다 밥 시간을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같이 먹자. 그 말이 엄마에게는 생각보다 큰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이제 조금씩 저보다 늦게 먹지 않으려 노력하십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다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마음 놓고 숟가락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가능하다면 부모와 같은 시간에 같은 밥상을 마주해 보세요. 그 한 끼가 부모에겐 오래 남는 하루가 될 테니까요.